안녕하세요, 금빛대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PDB 납땜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그 전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갈 게 있는데, 그 PDB라든지 FC라든지 이런 변속기에는 전선이 들어갑니다. 이 전선에는 이 전선의 굵기가 참 다양하죠. 지금 보시는 가장 얇은 선이 앞에 시간에 보여드렸던 30게이지 전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게, 아이고 손을 들고 하려니까 좀 그러네요. 24게이지, 18게이지, 그리고 이게 20게이지, 18게이지, 지금 여기 제일 굵어 보이는 선이 16게이지 전선입니다. 저희가 이 전선에 따라서 허용하는 사용할 수 있는 전류량이 달라요. 전압은 보통 200V 이상까지 다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전선에 흐르는 전류량이 조금 많아지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뜨거워질까요? 전선들 중에. 맞습니다. 가장 얇은 전선이 전류량이 높으면 가장 빨리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허용 전류량이 다르기 때문에 굵은 전선은 배터리 쪽에, 중간 정도 되는 전선들은, 이런 20게이지, 18게이지 전선들은 저희가 20게이지, 18게이지는 보통 개별 변속기, 이런 개별 변속기 중에 사용을 하고, 20게이지 정도는 모터에, 혹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모터에 20게이지 정도 되는 선을 이용하는 이유는, 모터에는 선이 3개가 들어가잖아요. 각각 나눠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빨리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류량을 더 많이 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전선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선이 두꺼워지면 납땜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류가 많이 흐르면 얘가 제일 먼저, 가장 가는 전선이 먼저 뜨거워진다고 했죠. 반대로 열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선이 얇기 때문에 얘는 열이 빨리 전달되지만 얘는 늦게 전달돼요. 가장 두꺼운 선은. 그래서 납땜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PDB 같은 경우에 납땜을 할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PDB 납땜하는 방법 조금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PDB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PDB에 보통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XT60 커넥터를 이렇게 꼽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은, 요런 방식, 요것처럼 개별적으로 선을 연결해야 되는 방식도 있습니다. 선을 연결해서 배터리 선을 뽑아야 되는 방식도 있어요. 보통 이런 걸 가져다가 이렇게 저희가 땜을 하죠. 이렇게 연결해서 땜을 해서 배터리를 연결하도록 하죠.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요거는 12게이지입니다. 배터리선, 전원선 공급하는데 12게이지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 굳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12게이지까지는 쓰실 필요는 없고, 16게이지, 14게이지 정도만 되면 배터리 열 안 나게 훌륭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이 굵을수록 전기 저항이 적기 때문에 배터리의 효율은 좋아지는데, 그 손실률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0.0 몇 볼트 정도 손실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것도 무게입니다. 전선 무게가 얘랑 비교했을 때 무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은 길이를 쟀을 때 무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기체 무게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너무 두꺼운 것보다는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배터리 쪽은 한 16게이지에서 14게이지 정도, 이쪽에 이제 XT60 커넥터 연결되는 이런 거는 그 정도 쓰시면 되고, 12게이지짜리 쓰셔도 상관없는데, 이건 정말 땜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개별 변속기 정도는 한 18게이지 정도, 18게이지에서 16, 이건 지금 16으로 해놨는데 18에서 16 정도 쓰면 됩니다. 그리고
모터고는 이미 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게이지 쓰고, 배터리에서 전기를 직접 공급받아야 되는 VTX 같은 경우에는 26에서 24게이지 정도. 그리고 단순하게 신호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30게이지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그 정도 알고 계시고 거기에 맞게 배선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기본적으로 땜하는 방법들을 한번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포인원 변속기가 있고요. 개별 변속기가 있고 또 PDB도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먼저 이제 이 개별 변속기 PDB 납땜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제 앉아서 지금 서서 설명하고 있어요. 카메라 위치가 높다 보니까 앉아서 하면서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잘 못 보여드릴까봐 좀 포커스도 맞춰놓고 확대도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조금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최대한 편집을 하긴 할 건데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감안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툴들 쭉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툴들은 충분히 갖춰 주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표면적이 넓은 이런 그 접점에 납땜을 할 때랑 표면적이 좁은 이런 FC 쪽에 납땜을 할 때랑 또 상황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납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에 영상에 저희 그 구독자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칼팁이 비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칼팁 한 개에 한 10,000원 정도 하고요. 이런 중국산 팁들은 이제 한 10개에 10,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구리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온도가 좀 높으면 다 녹아버리고 타버립니다. 이게 지금 탄 거예요. 쇠가 탔을 때 딱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이면 그 팁을 금방 못 쓰게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저렴한 중국산 팁들은 피하시고 이거보다는 조금 가격이 나가더라도 국산 팁이라든지 일본산 팁을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오래 쓸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쓰는 이런 칼팁은 이 인두는 국산이고요. 이 인두에 있는 팁은 이제 일제입니다. 그래서 좀 저도 되게 오래 쓰고 있는데요. 좋은 팁을 쓰시는 게 인두 작업하실 때 편해요. 그리고 인두가 이렇게 많이 타거든요. 온도를 높게 쓰다 보니까 인두 이렇게 이제 스크랩에다가 이게 이제 청소용 스크랩이거든요. 저희 그 철수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문대서 이렇게 해주면 깔끔해지니까요. 이런 거 준비 꼭 하시고, 인두에 묻은 납은 이렇게 스폰지, 물 묻은 스폰지에 이렇게 해서 떨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두가 조금 탔을 때는 스크럽에다가 이렇게 문질러서 깔끔하게 해주시면 팁을 잘 쓰실 수 있고 오래 쓰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인두 스탠드에다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좀 시그작을 해볼까요? 자, 제가 여기 전선들 중에서 보통 이제 이렇게 깨끗하게 지금 이게 납땜이 하나도 안 된 그런 그 접점들입니다. 접점들은 보통 이제 구리에다 황동 코팅을 입히거나 도금이 된 상태로 열 전도율이 높게 도금이 된 상태고요. 이런 PDB는 구리판을 여러 장을 겹쳐가지고 만듭니다. 이 안에 뭐 4장, 5장 정도의 레이어로 해서 그 정도 두께로 해서 전기가 잘 통하게 많은 전류량에도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요. 안 그러면 열이 나고 타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열을 너무 오래 가하게 되면 150도가 넘어가거나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부품들의 데미지가 가요. 그러면 나가겠죠. 부품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작업을 하실 때 열은 최소한으로 접점에 인두를 대고 있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한 20게이지, 여기에 지금 개별 변속기들을 연결하는 접점이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개별 변속기들을 납땜을 하실 때는 변속기 접점에다가 미리 납을 좀 묻혀 주시고, 납을 묻혀 주시는데 먼저 말씀드린 인두에다가 납을 좀 녹여요. 그리고 온도를 조금 높게 잡습니다. 저는 지금 무연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온도를 270도 정도로 맞춰 놨고요.
약간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부스터를 해서 온도를 좀 높게 높입니다. 그래서 살짝 갖다 대고 있으면 금방 이렇게 납이 붙어요. 요렇게 인두에다가 납을 먼저 묻힌 다음에 요렇게 갖다 대면 납이 빨리 묻습니다. 인두에다 납을 먼저 대는 이유는 뭐냐면, 왜 여기다가 보통 인두 정석대로 하면은 이렇게 갖다 대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할게요. 돌려놓고 보시기 편하게 인두를 먼저 갖다 댄 다음에 판을 가열하고, 지금 인두 팁에 납이 하나도 없어요. 안 묻죠. 아무것도 안 묻죠. 안 묻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갖다 대놓고 이렇게 가열한 다음에 여기다 납을 대래요. 그러면 납이 이렇게 묻어서 충분히 묻힐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작업하고 이렇게 표면적이 넓은 데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깔끔하게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빨리 뜨거워져요. 이게 PDB면 그냥 PDB에서 끝나는데, 이게 변속기가 돼버리면 이 안에 있는 게 빨리 탑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반도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저항부터 시작해서 캐퍼시터, 칩 저항, 이렇게, 그 다음에 프로세서,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뒤에는 또 모스펫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열을 많이 받으면 빨리 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납땜 하다가 띄워보지도 못하고 변속기를 태워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꾹 누르고 열을 계속 가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가하면, 지금 인두기는 또 온도를 표면적이 높은데 한다고 해서 온도를 많이 높여놓은 상태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순식간에 온도가 엄청 높아져요. 지금 80도 가까이, 이거 잘 안 보이는데 순식간에 온도가 쭉쭉 올라가요. 60도 넘게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온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돼요. 좀 떨어졌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를 잘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납을 먹여놨잖아요. 납을 먹여놨고, 이 와이어도 지금 제가 개별 변속기죠. 개별 변속기의 와이어에도 이거는 지금 16게이지 짜리인데요. 16게이지 짜리인데 여기 납을 먹여놨어요. 인두에다가 납을 묻힌 상태에서 여기다가 충분히 납을 묻혀줘요. 그 개별 변속기의 와이어에다가 납을 충분히 묻혀주고, 저는 지금 여러분 보시기 편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밑에 PDB 위에다 대고서 이렇게 직접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보시기 편하라고 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이게 와이어가 굵은 편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와이어 쪽에다가 이렇게 인두를 갖다 대고 열을 가해서 여기에 묻어있는 납을 먼저 녹입니다. 와이어에 묻어있는 납을 충분히 녹여서 살짝 갖다 대고 눌러주면 조금 지금 열이 빠진 것 같아요. 인두의 열이. 인두의 열이 충분히 많이 와이어가 굵을수록 인두기 열이 높아야 됩니다. 한 300도 가까이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열 전도율이 빠르고 납땜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납땜을 줄이기 위해서 열을 좀 충분히 가열해 준 상태에서 이렇게 갖다 대고 눌러주면 밑에 납이 녹으면서 조금 더 빠르게 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너무 오래 잡고서 끌면 안 좋으니까 자, 이렇게 땜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좀 약간 자세가 안 나오죠. 자, 이렇게 땜을 해 놓으면 굉장히 튼튼하게 땜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뗄게요. 편의상 뗄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안 하고 이 상태에서 납이 묻고 납이 묻어 있으니까 갖다 대고 위에서부터 눌러요. 그러면 훨씬 오래 걸립니다. 이게 땜하는데. 지금 이미 열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수월한데, 그게 아니라 열이 안 오른 곳에다가 이렇게 하면 더 오래 걸리고 열이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와이어 쪽을 먼저 가열한 상태에서 이렇게 갖다 대는 쪽이 조금 더 납땜이 더 잘 돼요. 이렇게 되고, 또 이제 전선의 굵기가 매우 굵어지는
이제 12게이지, 14게이지 정도 되는 와이어의 경우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인두에 납을 먹이고요. 갖다 대서, 예, 납을 충분히 이제 이쪽에 묻혀 놓고요. 접점이 될 곳에. 부족하면 살짝 갖다 대서 납을 더 이렇게 눌러줘도 됩니다. 가운데 붙으면 칼날팁으로 이렇게 살짝 옆으로 긁어주면 돼요. 칼날팁으로 살짝 긁어주고, 잘 안 떨어질 때는, 예, 페이스트를 살짝 묻혀서, 이렇게 짜스를 잡아주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여기 접점이 있는 묻었는데, 이건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접점이 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와이어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을 잘 확인하고요. 와이어에 납이 충분히 묻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미리 제가 묻혀놨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가열을 합니다. 얘를 가열을 해서 접점 위로 가져가서 살짝 눌러요. 가열이 된 상태에서, 예, 살짝 눌러줍니다. 그러면 충분히 열전도가 되면서 이렇게 잘 붙어요. 예. 이게 되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이렇게 가열이 되고 열이 안 오른 상태에서 갖다 대고 갖다 이렇게 눌러서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거든요. 예. 지금 저는 인두기 온도를 많이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인두기 온도를 300도 가까이로 높여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해서 누르면 표면에는 붙는데 밑에서 죽어도 안 녹아요. 위에 와이어는 녹는데 밑에서는 안 녹아요. 안 녹아. 그러면 이게 땜이 안 되고 냉땜이 돼요. 냉땜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툭 치면 떨어져요. 지금 여기 납이 분명히 녹았는데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납이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게 냉땜이에요. 이렇게 돼서 위에 거는 녹아갖고 하고 밑에 건 차가우니까 그냥 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만 붙어서 있다가 여러분 충격받으면 이게 툭 떨어지면서 이렇게 딱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배터리가 물려있는 상태야. 그럼 다 타버리겠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게 쇼트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접점이 이렇게 딱 붙어서 전기가 여기로 다 통하면 이게 쇼트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인두르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납이 안 묻어 있는 상태에서 닿는 면적이 표면적이 작아 버리니까, 그리고 이게 또 둥근 모양이다 보니까 갖다 대도 잘 안 녹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인두기 온도가 부족하게 되면은 주구장창 열만 전달하고 잘 녹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다시 말씀드리지만 납을 충분히 묻히면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예,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 상태에서 갖다 대는데, 예, 그러면 조금 더 잘 갖다 대면 이렇게 납이 충분히 묻어서, 예, 땜이 잘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이어가 굵으면 온도가 더 높아야 돼요. 딱 한 270도 이상 300도 가까이 되는 상태에서 갖다 대고 와이어를 충분히 녹인 다음에 갖다 대면 생각보다 빠르게 땜을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 대고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인두기 온도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아무리 눌러봤자 안 돼요. 인두기 온도가 충분히 올라 있는 상태에서 예열이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이 표면에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이 와이어에 묻어 있는 납들이 다 녹지 않으면 아래쪽으로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인두기에다 납을 먼저 묻히는 이유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와이어가 뜨거워져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집게 핀셋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잡고서 자리를 고정해 주면 됩니다. 열은 이제 충분히 올라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서 살짝 고정을 해주고, 네. 아이고, 네, 이게 옆에 붙어버렸네요. 이게 지금 사실 여기에 20게이지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12게이지짜리 전선을 땜하면 안 되는데, 12게이지를 땜을 하다 보니까 지금 붙어버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땜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땜이 잘못됐으니까 바로 떼야 되겠다? 안 되죠. 열이 좀 식은 다음에, 열이 많이 받아 있는 상태거든요. 열이 식은 다음에 그때 이렇게 납을 묻혀서 다시 가열을 해주면서 살짝 떼어내고, 열을 가한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이제 와이어가 많이 뜨거워졌네요.
떼어내고, 네, 떼어냈죠? 그 상태에서, 네, 요게 이제 납을, 잘못 묻은 납은 이렇게 두 개 다 떼어낼게요. 두 개 다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묻은 납은 이렇게 인두기를 갖다 대고 칼집기니까 살짝 밀어줍니다. 밀어주면서 이렇게 흡입기로 쏙 빨아들이면 됩니다. 칼팁의 좋은 점이 그거예요. 이렇게 납을 녹여서 살짝 밀어내면서 빨아들이면 납을 깔끔하게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 그죠? 이렇게 깔끔하게 빨아들이죠. 이러면은 이제 잘못된 점들,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납을 좀 정리를 하고 하면 됩니다. 와이어가 너무 굵거나 와이어가 지금 정리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하신다 그러면 좀 잘라내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와이어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한다 그러면은 납땜을 했던 부분에서 앞부분을 잘라내고 와이어를 다시 조금 벗겨서 전선을 피복을 좀 벗겨서 이렇게 끝부분을 둥글게 살짝 말아줍니다. 펴서 누르는 게 좋다라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가는 선들 한 가닥 두 가닥이 쇼트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끝을 살짝 돌려서 돌려놓은 상태에서 하시면 좋아요. 깔끔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게 중요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로 하지 말고 변속기로 해볼게요. 저거 접점이 12게이지를 땜하기에는 조금 좁아서 12게이지 땜 하는 거는 가급적이면은 표면적에 맞는 걸 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다가 약간 납을 올리고 납을 묻혀서 살짝 갖다 대고 이제 열이 오르니까 납을 더 갖다 대서 여기다가 살짝 납을 묻혀주고 역시 마찬가지로 납을 올리고 살짝 갖다 대서 여기다가도 납을 이제 충분히 묻혀줍니다.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선이 물고 있는 납이 이쪽으로 또 갈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고 여기를 해놓고 여기 좀 식을 때까지 식는 동안 와이어에다가 납을 좀 묻혀주는 거죠. 충분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납에 이렇게 동글동글해질 때까지 납이 묻게 하려면 약간 와이어가 아래쪽으로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액체 상태로 돼 버리기 때문에 납이 액체 상태로 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면은 조금 더 둥글둥글하고 뭉실뭉실하게. 중요한 거는 와이어 사이사이에 납이 충분히 스며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납을 충분히 묻혀둔 상태가 됐죠. 아까보다 훨씬 깔끔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극성을 먼저 확인해 보시죠. 얘는 오른쪽 이제 이쪽 얘는 구조상 이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잠깐 표면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잘 보이시나? 자, 지금 표면 온도가 33도 정도 나와요. 살짝 아까 납 먹인 온도가 있어서 33도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납을 충분히 먹이고 납을 충분히 녹여준 상태에서 와이어를 살짝 갖다 대고 눌러줍니다. 인두기 온도는 아까처럼 제가 부스터를 써서 살짝 높여놓은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면 아래쪽이 액체화가 되고 납이 묻은 상태에서 딱 갖다 붙었어요. 약간 삐뚤어졌죠? 삐뚤어지면 눌러주고 삐뚤어지면은 트위저로 열이 많이 나니까 트위저 이런 집게로 잡고 살짝 돌려서 자세를 잡아줍니다. 아이고, 이 집게가 좀 불편하네요. 이렇게 생긴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좋아요. 자세 잡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열이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예요. 살짝 눌러서 좀 고정을 해 놓을게요. 자, 됐고, 자, 이렇게 땜이 됐으면
이 상태에서 일단 붙었잖아요. 예,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온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보다도 예, 지금 67도, 70도 정도밖에 안 올라요. 아마 손도 댈 수 없을 만큼 뜨거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지금 최대제 온도가 예, 지금 순간적으로 70도까지 갔었는데, 이게 측정하는 부위에 따라 좀 차이가 나니까, 예, 50도 정도밖에 안 되죠. 예, 이렇게 땜했는데, 50도. 예. 자, 이거밖에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 상태에 보면은 괜찮은 거거든요. 예, 무리가 안 가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조금 식혀가면서 인두기에 다시 납을 묻히고 살짝 대고 이렇게 납을 좀 보충해 줍니다. 예, 그래서 골고루 잘 묻게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여기 닿은 것 같은데 안 닿았어요. 예, 닿지 않게 이런 그런 방열판 쓰는 것들은 닿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열판에 플러스가 절대 닿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해야 되겠죠? 역시 이렇게 납을 붙여주고 와이어를 먼저 가열하고 와이어만 가열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살짝 갖다 대고 와이어에 납이 다 녹을 때쯤 살짝 갖다 대고 눌러주면 네, 됐습니다. 이렇게 땜이 됐고 이 상태에서 온도 측정을 해보면 자, 한 60도 정도까지 예, 온도가 올랐어요. 방열판이 있는 구조라서 열이 더 많이 빠지기는 하는데 예, 그 정도로 이제 이 정도면은 손을 대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예, 손을 대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열이 올랐고 열이 전달됐고 예, 여기 지금 이렇게 잡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예, 땜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땜 하시면 튼튼해요. 예, 튼튼하게 땜이 됐고 조금 불안하다 싶으신 부분은 이제 납을 녹이거나 살짝 이렇게 이렇게 커터로 이렇게 납을 조금 깎아내셔도 전혀 무리는 없습니다. 예, 납을 좀 깎아내셔도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파워선을 이렇게 땜을 하고 나면 예, 이 어려운 땜은 끝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땜은 얘가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끝나는 거고 개별 변속기 선들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이것도 했는데 그죠? 예, 이제 20게이지 정도 되는 전선들은 18게이지 짜리인데 이런 것들도 역시 이렇게 납을 조금 묻혀 가지고 예, 뜰게요. 인두에다가 이렇게 쫙 대고 열을 녹인 다음에 갖다 댑니다. 여긴 이미 납이 묻어 있는 상태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땜이 예, 제가 흔들었어요. 녹기 전에 예, 재면 예, 땜이 끝나죠. 예, 간단하게 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땜을 하고 나서 삐죽삐죽 나오는 게 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납 안에 있는 페이스트 성분이 다 날아간 거예요. 이제 기화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납의 점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납을 떼면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올라오는데 그런 게 있으면 여러 가지 쇼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을 때는 이렇게 납을 조금 묻혀가지고 한 번 더 살짝 돼서 정리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이건 이제 페이스트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페이스트가 있으신 분들은 인두를 페이스트에 살짝 묻혀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깔끔하게 둥글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납땜한 거를 살짝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깔끔하게 둥근 모양으로 깔끔하게 납땜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땜을 하시면은 이제 내구성도 좋고 보기도 좋고 쇼트 위험도 많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와이어 18게이지 짜리 그 모터선을 변속기에다 직접 연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있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구멍이 난 곳에다가 와이어를 조금 길게 피복을 벗깁니다. 원래 한 요만큼밖에 안 벗기잖아요. 요만큼만 떼는데 조금 길게 벗겨서 한번 꽈주고요. 한번 꽈주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넣어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조금 그냥 넣지 말고 납땜 페이스트를 살짝 찍어서 찍은 겁니다. 살짝 찍어서 넣어 놓고 인두에 역시 납을 먼저 묻히고 갖다 대고, 이미 여기 이제 접점에는 납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살짝 넣으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딱 떼주면 예, 깔끔하게 땜이 됩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땜이 이렇게 여기 된 거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커터로 끝에 튀어나온 부분을 살짝 잘라줍니다. 예, 그러면 깔끔하게 이렇게 땜이 되게 됩니다. 위쪽으로 변속기 위쪽으로 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렇게 구멍이 없는 거라 그러면, 구멍이 나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납을 묻히고, 그죠? 와이어에다가 여러분 보시기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납을 묻혀서 와이어에다가 갖다 대고 살짝 더 많이 묻혀주고, 그리고 와이어에 먼저 대서 열을 더 확보한 다음에 갖다 대고 눌러주면 땜이 잘 붙게 됩니다. 깔끔하게 붙게 돼요. 이렇게 땜을 하시면 쉽습니다. 다른 PDB들도 마찬가지고 변속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땜을 해놓고 나면 온도가 PC 변속기나 이런 곳에 열이 많이 오를 이유가 없어요. 열이 많이 오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지금 다 보시면 온도가 안 높잖아요. 그러니까 변속기 쪽은 열이 누적이 돼서 100도가 넘어가 버리면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FC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그 면적이 넓은 곳을 할 때는 첫 번째, 인두기 열을 많이 가열한다. 두 번째, 납을 와이어에 충분히 묻히고, 충분히 묻히고 와이어에 묻은 납을 다 녹여서 접점에 갖다 대고 땜을 하면 열이 많이 안 갑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역시 PDB나 이렇게 접점이 넓은 곳에 땜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은 무리가 없이 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게이지부터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20게이지 정도 되는 것들은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이 면적 자체가 작기 때문에 납이 묻어있고 있는 상태이면서 그냥 이렇게 살짝 갖다 대고 눌러주셔도 충분히 땜이 되거든요. 납만 충분히 묻어있다 그러면 깔끔하게 땜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되고요. 납을 먼저 인두에 묻히는 거는 면적이 넓은 것들을 할 때, 혹은 면적이 둥글둥글한 것들을 땜할 때 이렇게 하시면은 깔끔하게 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솔더윅이 있습니다. 솔더윅이 있는데, 솔더윅은 어떨 때 쓰느냐? 아까 제가 여기에 이제 납 제거하는 걸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이 납 흡입기를 가지고 납을 녹여서 제거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자, 납을 이렇게 칼집으로 이렇게 밀면서 녹여가지고 제거를 해도 표면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 안에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네요. 이 안에 이미 그 페이스트 성분들이 다 날아가 있기 때문에, 특히 무연납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실 때 이런 그 솔더윅들을 대고, 솔더윅을 갖다 대고 살짝 이렇게 가열을 같이 해주면 여기에 있는 납들을 솔더윅이 흡수합니다. 이렇게 가열해주면 솔더윅이 흡수해요. 솔더윅은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열이 같이 많이 오르니까 이렇게 손으로 오래 잡고 계시면 안 됩니다. 화상 입을 수 있어요. 화상 입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쭉 해서 해주면 표면 정리가 깔끔하게 됩니다. 이렇게 깨끗해졌죠. 그냥 이렇게 갖다 대고서 납 양이 많지 않을 때 하는 거죠. 납 양이 너무 많을 때 솔더윅을 갖다 대고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요. 아직도 표면에 납이 많이 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납을 최대한 흡입기로 제거를 한번 해준 다음에
솔더 윅으로 한번 이렇게 빨아주면 이렇게 깨끗하게 표면이 정리가 됩니다. 예,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쪽이 솔더 윅으로 정리한 거 안 한 거예요. 티가 나죠? 차이가 나죠? 예, 그렇게 해서 접점들을 깔끔하게 더 정리하실 수 있으니까 솔더 윅은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FC인데, FC는 지금 제가 쓰는 칼팁으로, 저는 땜을 합니다. 다 땜을 하는데, 조금 분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넓은 걸로 할 때는 좀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얘는 FC들에 연결되는 전선들은 굵기가 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손떨림만 없다면은, 땜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와이어를 벗기고요. 이렇게 커터로 접점 부분만 조금 잘라내서 해도 되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접점 부분만 조금 벗겨내서 이렇게 살짝 꼬아주고요. 여기다가 똑같이 납땜 페이스트를 살짝 찍습니다. 살짝 찍은 상태에서 옆에 내려놓고 인두에 납을 살짝 묻혀줍니다. 접점에 납이 묻어있든 안 묻어있든 상관없어요. 그 상태에서 납땜 페이스트가 묻은 상태에서 접점에 대고 살짝 눌러주면 깔끔하게 땜이 됩니다. 요렇게 하시는 방법들 추천드려요. 요렇게 하시는 게 인두가 FC에 오래 안 붙어 있기 때문에 FC에 열이 하나도 안 납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FC도 열을 많이 받으면 망가지거든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F405 MCU거든요. 칩셋 CPU죠. CPU 개념이죠. 얘가 코어 온도가 72도가 되면 경고가 뜹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프로세서랑 똑같아요. 72도가 나오면 굉장히 뜨거우거든요. 방열판 같은 게 컴퓨터는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이 안에 이 FC의 온도가 많이 오를 때까지 인두를 갖다 대고 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낮은 온도에, 그러니까 인두기에서 빨리 땜을 하고 빨리 빠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땜을 하시고, 구멍땜 하는 방법은 뭐 굵거나 얇거나 똑같습니다. 조금 길게, 얘는 길게 까가지고 납땜 페이스트 한번 살짝 찍어주고 구멍에다가 밀어 넣어요. 그리고 살짝 제껴줍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좀 땜하기 좋은 방향으로 살짝 돌려놓을게요. 좀 불편하니까 살짝 돌려놓고, 자, 이렇게 여기 납이 묻어있는 이제 오래 묻어있는 것들은 페이스트 성분이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지저분해집니다. 까맣게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납을 새로 묻히고 여기 접점에 갖다가 살짝 갖다 대줍니다. 살짝 갖다 대주면 땜이 다 끝났어요. 이렇게 끝나면 이 끝에 부분만 커터로 이렇게 살짝 잘라내면 깨끗하게 땜이 됐습니다. 이렇게 땜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 이렇게 갖다 서 체크해 보면 온도가 하나도 안 올라요. 온도가 하나도 안 오릅니다. 31도, 30도 이래요. 자, 요런 방식으로 땜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 없이 땜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점이 좁은 곳에다가 너무 굵은 와이어를 가져다가 땜을 하려고 그러면 쇼트가 날 수 있습니다. 접점이 좁은 곳에서는 쇼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와이어를 선택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는 제가 아무리 봐도 14게이지에서 16게이지 정도 쓰면 딱 맞는데 12게이지를 갖다가 억지로 땜을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전선이 14게이지 짜리거든요. 14게이지 짜리를 갖다가 이렇게 피복을 벗겨서 살짝 이렇게 둥글게 말아서 갖다 대보면
얘 정도 들어가면 딱이에요. 예. 납이 묻는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내서 너무 큰 거를, 큰 와이어를 갖다가 땜을 하면은 이제 접점에 이게 납이 꽉 차서 쇼트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적정한 사이즈에, 접점 사이즈에 맞는 적정한 와이어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14게이지 짜리인데 요거를 납을 먼저 묻혀서 납을 좀 땜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납을 조금 더 보충해 주시는 작업을 하시면 접점까지 무리 없이 땜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열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아요. 생각보다 열이 많이 오르지 않고 깔끔하게 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센서 맞지요? 센서 위치 맞는데? 센서 위치 맞죠? 레이저로 딱 찍어가지고 포인트로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땜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보호하실 수 있고 크게 문제가 없이 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금빛테디 그 솔더링 가이드 세 번째 시간 오늘 싹 몰아서 한 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는 느낌이 되지? 출렁출렁. 제가 이상한 건지 테이블 이상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오늘은 솔더링 세 번째 시간 납땜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솔더링 시간은 솔더링 하우투 솔더링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금빛테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